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만큼은 정말 똑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쟁점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을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저희 채널에 있는 재산분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산분할 비율 무조건 50대 50일까? 두 번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도 분할될까? 세 번째, 아파트를 받을까 현금을 받을까? 네 번째,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부터 하기. 다섯 번째,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 밝혀내기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산분할 비율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비율은 정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소송에서 기여도에 대한 주장 입증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이죠. 먼저 기여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정 5가지입니다. 1. 혼인기간이 긴 경우. 2. 혼인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재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 3. 나의 노력으로 높은 소득을 올린 경우. 4.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기여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 5가지인데요. 1. 자격 취득,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장기간 상대방에게 의존했던 경우. 2.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를 방치한 경우. 3.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4. 사치와 낭비를 한 경우. 5. 주식 투자나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기여도 책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을 링크해 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유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의 사정도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여도 판단에서 특유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을 담은 영상도 링크해 둘게요. 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정해지고 분할 비율까지 정해졌다면 부동산을 받을지 현금을 받을지 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부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점, 아이들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의 특성에 맞는 주장과 소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도 링크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점 2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 가처분인데,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배우자는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전 재산을 가압류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안 되고요. 내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만큼을 가압류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예금, 주식에도 추가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드는 비용이나 필요한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링크 달아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는 건데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고 계실 텐데요.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야 똑똑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이혼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이 있습니다. 판사님, 상대방 배우자가 스스로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재산 명시 신청인데요. 재산 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재산 내역을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는 재산 목록에는 현재 잔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퇴직금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영상 링크 달아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